정상현 강사님, 개그맨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류는 원래 이렇게 살아남아야 돼. B급이니까. 네, 자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보이는 통장, 보이지 않는 통장 저자이신 김병렬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직접 한번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돈이 우리 살아가면 중요하죠. 네. 근데 행복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에 돈을 벌기 위해서도 한 주를 보냈고 또 쉬는 이런 주말도 보내게 되는데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 둘을 본다는 건 동시에 한다는 되게 어렵죠. 네. 가장 찾기 쉽고 또 그 길을 또 안내하는 일을 도와드리는 가정행복재무설계연구소 김명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정상현 강사님이 이 책을 좀 소개했어요. 네. 책에 있는 내용도 얘기했지만 본인 이야기도 좀 섞어서 했는데 네. 막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네. 직업이 개그맨 아니신가요? 네. 침 흘렸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와닿으셨나요? 본인 책을 이렇게 하셨나요? 사실 이 책에는 네. 제가 살아가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는데요. 네. 그 말씀하시는 게 너무 공감이 되고, 사실 이게 아수라 백작 같은 책이에요. 그러네요. 아수라 백작 아시나요? 예. 마징가지 반남자 반여자도. 네. 네. 그 아수라 백작을 아시면 이제 연식이 좀 됐다. 아재죠, 아재요. 아재죠. 아재. 그 보이는 통장은 이제 돈 얘기고, 네. 보이지 않는 통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말 가정 행복에 대한 얘기인데, 안 맞죠, 이 내용이. 네. 재테크 책도 아니고, 또 이렇게 가정에 대한 책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출판사에서 한번 퇴짜 맞았던 책이죠. 저는 채식주의자 책이 뜨고 있는데, 그죠? 옛날에 한번 출간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예. 10년 뒤에 대박 나지 않을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 과거든요. 딱 보고서, 네. 사실 돈에 관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음양이 딱 맞아야 되는데, 돈이 아니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거 균형을 되게 잘 맞춘 책이고, 정확하게 절반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일부러 맞추신 겁니까? 이 출판사 교정하면서 네. 한 200페이지 좀 날렸어요. 어디를 날렸습니까? 좀 가정 경제 뒤쪽으로 네. 이렇게 그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마사지 네, 이게 나오는데 여기 마사지 얘기 나오는데. 있나요? 있어요. 나이가 이제 먹어가지고 이제 본인 책에 네. 좀 더 이렇게 아내와의 그 대화라든지 이런 예. 것들 그 내용들이 좀 많이 좀 날라갔어요. 예. 책이 두꺼우면 또 안 읽힌대요. 네. 그래도 320페이지. 그래도 두꺼워요. 네. 왜냐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원가거든, 두꺼워지면. 그렇죠. 좋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저도 이게 오디오북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보이지 않는 통장 부분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너무 바른 생활 남편이야. 그렇게 보입니까? 솔직히 재수 없었어요. 아니 여기에 원래 그 책을 쓰면 본인이 이렇게 실패담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냥 혹시 그런 거는 일부러 빼신 겁니까? 아니요. 아니, 원래부터 착하고 좋은 남편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나쁜 남자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저도 한 7년, 8년 전에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죠. 7년 되면 금방 그런 마음이 들죠. 네. 제가 지금 7년인데 슬슬 늦잖아요. 원래 379로 가는 건데 원래 이게. 그리고 좀 부모님 간의 그 여러 가지 시부모님, 저한테는 이제 친부모지만 우리 아내와의 그런 갈등이 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언니는 어떻게 잘해줄까? 그러니까 다른 언니 관심이 생기면서 이혼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인이 저한테 있었죠. 그래서 다른 남자는 아니고 그런 내용 담으면 책이 또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바른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원래.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쁜 사람이 개과천선하는 거 좋아하지 원래 착한 사람은 재수 없잖아요. 나쁜 남자였구나. 그걸 좀 담을 걸 그랬어요. 그런 게 좋죠. 그런 뭔가 드라마틱한 소재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앞에 부분도 네. 또 그러니까 이게 두 권을 담으려다 보니까 이게 사실 두 권이잖아요 책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졌구나. 네. 그러면 그 앞에 또 보이는 통장 앞에 뭐 재정적으로 힘드셨다거나 뭐 실패했던 거 그런 사례 좀 자꾸 안 좋은 것만 물어보네. 예. 제가 여기 사실 그 내용이 좀 있어요. 네, 조금 있어요. 복상한 내용도 있고, 예. 안에도 뭐 명품 가방 때문에 또 얘기한 것도 예. 있고. 저는 이제 돈을 쓰면서 이렇게 은혜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으면 모은 걸 못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어떤 눈에 보고 익히는 어떤 습관이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주면 받는다라는 주의구나. 어차피 주자. 언제 돈이 그냥 들어오니까, 돌아오니까. 네, 돈이 들어오고 수입이 있으니까 이 모이면 이걸로 뭘 할까? 차를 바꿀까? 이걸 또 여행을 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사실 저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원인으로 그 이유도 또 사실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SNS에 뭐 어디 여행 갔다 그러면 우리도 가야지.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네. 저도 그랬죠. 그런데 언제 정신 차리셨어요? 아까 그 7년. 항상 저는 이제 6년, 정확히 6년 전인데 이게 들은 것하고 책에서 이렇게 본 것하고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예, 우리가 암이 걸리면 이제 술, 담배 끊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예. 오진이었어. 이게 다시 또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콩가루 집안 되겠다. 콩가루 집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바뀌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바뀔지 몰랐어요. 네. 계기가 있었죠. 어떤 계기? 그 임종체험이에요. 임종체험. 여기 있는 얘기. 네. 예. 그 사람이 죽을 수는 여기, 없잖아요. 죽을 수는 없는데 하루에도 42명이 자살을 한대요. 돈 문제 때문에. 뒷부분에 문제 있어요. 때문에, 네, 자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아침 8시 정도 되잖아요. 네. 이 시간에도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10명은 일단 기본으로 10명은 사망했네요. 가겠네. 그죠? 예. 2명이 한 16명 가까이 사망했어요. 이 시간에. 예. 지금도 옥상에 올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약을 먹고 예.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임종체험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이 죽음은 누구에게 피할 수 없는 건데 삶은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여행인데 그러면 그걸 제가 바꿀 수 없다면 생각을 바꾸자. 이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먼저 행복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임종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좀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슬픈 거죠.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만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체험들이 저승사자도 막 따라 붙거든요. 네, 재미있어요. 그 재밌다가 그게 재밌어요? 네, 저승사자가 이렇게 붙으면서 얘기도 안 하고요. 얘기 좀 그러니까 하세요. 진짜 그러면 까만 옷 입고 있어줘요. 네, 전설의 고향 그대로.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입술도 이렇게 빨갛게 하얗게 분장하고. 그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임종체험이 그런 것도 이벤트를 하는군요. 네, 밤에 9시에 해요 그것도. 야. 그리고 산에 가서 관이 막 이렇게 전부 소복 입고 있고 저는 수의 입고 있고 수익. 심장을 조심하세요. 심장. 진짜 리얼하게 하네요. 네, 그리고 흙도 뿌리고요. 간 속에 들어가서 못도 박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장송곡이 막 들려요. 네, 아이고 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눈물이 흐르죠. 우리 아이 돌잔치 했을 때, 그 전에 결혼했을 때, 뭐 매년 여행 보내줄게. 우리 그런 불화 많이 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신혼여행 외에는 여행 갔던 적이 없고. 그리고 집 샀던 기억, 아이가 태어나 돌잔치 여러 가지 행복한 기억이 있는데 잘했던 것보다는 너무 잘못했던 것만 그렇죠.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예. 눈물을 그냥 계속 울었어요. 나오니까 옷이 이게 다 젖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부활을 했죠.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 맞네, 부활. 네,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야, 그 큰 경험을 하셨구나. 정세윤 강사님은 그거 해보고 싶은데. 근데 저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거든요. 간을 하나 맞춰드릴까요? 너무 심한 거. 네,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선뜻 하고 싶지는 않다. 재수없다 너무 그래요. 너무 네. 무서울 것 같아. 아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아니, 제가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영업을 할 때 어떤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한테 뭐 이제 그 어떤 그 사망보험이 있어요. 죽으면 뭐 왜냐면 그분 아들이 딸 아들이 나이 차이가 있고 상속세 절감이 막 이렇게 하고 하여튼 굉장히 얘기했었는데 안 하시더라고. 그 보험료 좀 비쌌어요 그 당시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로부터 1년 뒤에 이분이 이제 저한테 뭐 주식 관련 뭘 도와달라 그러는데 아니 바빠 죽겠는데 주식 같은 거 도와주면 귀찮잖아요. 근데 가서 좀 해드렸어요. 했더니 이분이 미안한지 커피 한 잔 사주시더라고. 그러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똘끼가 생각나서 그냥 보험료를 뚝 했더니 야 그거 어떻게 했는데? 중요한 거 사인했어요. 그게 종신보험으로 월납자에 300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00자. 사인을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아니 1년 전에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왜 하셨냐 그러니까
나 2달 전에 임종 체험하고 왔다고. 니조하기가 된 거예요. 생각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구나. 본인이 임종 체험을 한 다음에 곡을 보내려고 그러는구나. 갔다 오면 사인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몰랐죠. 근데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운대가 맞았던 거예요. 그분이 마침 전화하셨고. 그때 하여튼 임종 체험 얘기 들었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니조하게 돼갖고 들으신 거예요. 그러네요. 말 된다. 마이크가 이게 직업병이야 이게. 옷에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에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정상현 강사님이 또 보시면서 궁금한 점 없었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이 책이 되게 좀 새롭게 나왔던 게 뭐냐면 일반적인 재테크나 이런 책들은 사실 그냥 이렇게 지식 전달, 정보 전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하시게 된 배경이 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쓰시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제가 그 행복한 아버지들의 모임을 나가게 된 게 6년 전이에요. 근데 임종 체험하고 나서 아버지가 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맞아요. 좀 막연하지만 예, 알게 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부부 학교도 뭐 종교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행복한 아버지 학교도 있는데 저는 그때 뭐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바닥이었고 그래서 종교 단체보다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이 어디 있을까 인터넷 서핑하다 찾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게 한 달 과정이 온라인으로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보니까 저 아빠도 아닌 거야 이제. 쓰레기. 그래서 제가 이거 하치장에 가야 되는데 진짜. 돈 들잖아요. 버리는 거 돈 드는데 버린다 해도 안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금씩 이제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한 번에 바뀌면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죽을 때가 있느냐, 삶을 정리하냐. 정리하냐. 그러니까 이제 존댓말 한다고 했을 때 아내가 나쁜 짓 했지. 똑바로 말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지 마. 원래대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내가 가끔 아직은 완전 하지는 않는데 아내가 이제 존댓말을 여기 나와 반말하는 안에 존댓말하는 남편 이게 나. 예, 지금은 아이들이 아빠 엄마한테 네. 존댓말을 하고 예. 그런 그 변화되는 것들이 이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급하게 하면 오히려 가족들 놀라니까 조금씩. 근데 그럼 아빠들이 해야 되냐, 아내들이 해야 되냐? 남편들은 솔직히 돈 버는 것만 되게 힘들잖아요. 대부분 소파에 이렇게 눕고 하는데 네. 칭찬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네. 칭찬만 해줘도요. 남자들 정말 그렇죠. 단순해요. 예. 예. 단순 무시. 남자가 하잖아요. 가진 칭찬과 격려죠 사실. 예. 와이프가 필요한 건 돈이고. 네. 우리는 칭찬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뭔가 배워야 돼. 아까 얘기했던 그 아버지 학교도 있고 임종 체험 이런 걸 통해서 또 왜냐면 거기 가면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 공감대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거기서 힘을 얻잖아요. 네. 예, 혼자가 아니라는 거, 같이 또 변화되는 거. 얘기 그 모임 들어보면요, 네. 이게 다들 사는 게 비슷해요. 예. 예. 근데 뭐 이렇게 SNS에 뭐 글 올려도 행복해 보이지만 과시하거나 보이기 위한 자기 위로거든요. 그렇죠.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네. 우리 요즘에 담배 피우고 집 나간 지 오래된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아내와 대화 안 한 지 2달 넘었다. 그럼 어떤 원인이 뭘까?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대화를 안 하는 부부가 제 주변에도 꽤 있습니다. 같이 사는데 대화를 안 하는. 그냥 각자 생활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 편하대 이제는 그게. 예. 신경 안 쓴다 이거죠. 아내는 그냥 밥은 차려주고 나간다고. 그럼 됐다 이러면서 집안 살림하고 대화 안 하는. 이게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계기가 돼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예. 왜 이 책이 되게 새롭게 다가왔냐면은 말씀드릴게요. 되게 재테크 서적은 그냥 재테크만 나와 있고 아니면 그냥 가족.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반으로 아수라백작같이 반죽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질적으로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구나, 확실히 있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요즘에 제가 어떤 재테크 강의 이렇게 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요즘에 그걸 제가 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감정이 있잖아요. 기쁠 때보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돈 쓰게 돼 있어요. 배고플 때 돈 쓰잖아요. 위로받고 싶을 때 돈 쓰잖아요. 슬플 때. 그러니까 지출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출이 발생되는 거의 모든 게 기분 나쁘거나 안 좋거나 외롭거나 위로받고 싶고. 감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감정의 일렁임이 예. 생겨요. 왜 그런 이걸 알게 됐냐면 부자들이,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감정의 동요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갑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감정이 일정해요. 이게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걸 보니까 이게 반대로. 근데 그걸 딱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돈을 못 모으신 분들이 그게
그런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개인사의 인간관계 문제가 그러니까 돈을 쓰더라고 자꾸 위로받고 싶으니까 돈으로 자기가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요걸 정확히 그걸 그걸 정서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동장. 그 다음에 그것이 구현되는 실제적인 것을 보이는 이렇게 딱 하셨고 참 내용이 참 이거 괜찮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느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전막 맞아 하는 게 되게 많은 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도 있는 게 내가 써야 되는데 먼저 쓰셨어. 먼저 썼으니까 나는 못 쓰잖아 이 얘기를. 난 너무 살면서 정말 느꼈던 부분들이 먼저 쓰셔가지고 아쉬운 것도 있어요.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앞에서 웃고 등 뒤에서 칼 꽂는 금융회사 이중성. 이거 맞거든요. 앞에서는 돈 따내려고 하지 막상 보상해주거나 돈 쓰려고 그러면 그때는 생각지 못한 세금 폭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좋았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품위와 우월감을 돈으로 사는 사회에 대한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품위 우월감을 돈으로 사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자꾸 돈으로 메꾸려고 그렇죠. 그러는 예. 부분들을 잘 요즘에 쓰셨어요. SNS에서 제일 그게 허세죠, 허세. 허세. 허세구리. 그러니까 명품만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거 협찬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진짜 막 다 하고 주유할 때만 쓰신다면서요? 네. 어. 저 그 신용카드 그 돌려막기도 제가 네, 나와요. 예. 맞고요. 네, 그리고 그 리볼빙이라는 아주 있죠. 네. 아주 안 좋은 그 네, 저는 그때 너무 좋았어요. 리볼빙 카드마다 있으니 뭐 돈 걱정 없이 뭐 또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차도 바꿀 수 있고 좋았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 같은 데는 또 약관 대출 보험 상품에 그런 것도 네.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 뭐 부족하면 또 쓰면 되니까 또 이렇게 어떤 방법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서 신용카드 이게 10,000원을 긋든 또 10만 원을 긋든 느낌은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한 달 뒤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보면 몇백만 원이야. 쓴 거는 별로 없는데. 네. 그러니까 급여는 300인데 카드가 있으니까 400에 지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돈이 없더라도 땡겨 쓰는 느낌이 이게 사실 없는데 쓰는 것은 빚이거든요. 근데 빚이죠. 신용카드를 빚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충동에 벗어나려면 과감한 그 카드 절단이 필요한데 주유는 그래도 할인도 되고 또 그죠 포인트 주유를 내가 네. 주유를 뭐 이렇게 충동구매 하진 않죠? 그렇죠. 기름 싸네 30만 원 이렇게는 안 되잖아. 넘치죠. 예. 그러니까 주유는 괜찮겠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자조 훈련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감사 노트.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네. 감사한 걸 쓰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입원을 하셨는데 이 산소 마스크 이게 끼는 게요. 네. 하루에 3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900이죠. 예. 900만 원 벌고 계신 거지. 숨 쉬고 있으니까. 네. 가족이 4인이면 그리고 3,600. 그런 것도 안 되나 봐요. 네. 아니 물론 그 일부 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비용을 따진다면 거의 30만 원이 가까이 돼서 포함해서도.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에 갔던 분들은 그게 그 숨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걸 알죠. 손가락 다 아파 본 분들은 치아가 아파 본 분들은 알거든요. 치아의 소중함을.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운전도 운전교육 받아야 되고 요리도 요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돈과 관련돼서 우리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하던 대로.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배워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그 배우는 과정들이 좀 오류 벗어난 그러니까 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그 판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자녀 교육도 무조건 뭐 유학을 보내야 되고 뭐 영어 공부가 중심이다라는 전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애들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보험 상품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들 보험도 이제 생명보험, 화재보험 특히 많은 분들이 몰라서 화재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바보 같은 거거든요. 그 화재는 실손인데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 몰라요. 생명보험이 사실 약간 비싸거든요. 화재보험보다. 왜 비싼지 이유. 화재보험은 싼 이유가 있어요. 왜 싼지 이유. 그게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정리 정말 되게 네, 잘했어요. 이거만 가지면은 일반인 분들은 웬만한 금융에 대한 지식은 어디 가서 사기는 안 당해요. 그런 소비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 지식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정말 정리 잘 돼 있어요. 네. 이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이게 또 수준이 낮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이게 제가 읽으신 게 뭐냐면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 정리쟁이시구나. 그죠? 잘 버립니다. 예. 네, 그리고 딱딱딱 도표로 다 정리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술술술 서술해가지고 항상 핵심은 정리를 딱 보여주시고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진짜 변액보험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이 변액보험 요즘 뭐 예.
펀드식 변액보험 다 손해보고 있어갖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 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토크는 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질문을 좀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우리 보신 분 중에서 우리 질문 하나 해주시면 또 오늘 특별 선물까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 독서혁명 또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걸 드리겠습니다. 강규영 저자님의 책 질문 꼭 뭐 책 받으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도 뭐 협찬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홍보를 하고 드려야 되니까. 예, 자 질문 해주시면. 쳐다보면서 일일이 꼬고 계시는데 예,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저도 이제 신랑이랑 대화를 하고 네. 싶은데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드릴게요. 예, 아니 나도 뭐 네네. 예. 신랑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신랑이랑 대화가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몇 년 됐습니까 대화하는 지? 지금 대화요? 예. 계속 꾸준히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대화가 사후 체험 보내세요. 이거 체험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요즘에요, 102로 대화 안 하고요, 102호 각방 쓰고요, 103호 오늘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파악도 안 하고요, 104호는 이혼 서로 이혼 신청서 갖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혼 분기에 또 이혼 분기가 아니고 가족이 대화가 없어 분기 직전에 있고 또 이혼율도 상당히 높아요. 예. 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 얘기해 대륙별로 한 명 정도 있지 않은가.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금 현재도. 근데 그게 자연스럽다고 하면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아니라요. 뭔가 이제 깨우쳤다는 거, 지금 내가 그걸 인지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시도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너무 많은 것들 변화하려고 하면 상대방, 배우자님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정말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각자가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는 게 싫은데 아직 그 시작도 안 되니까요. 저는 저희 그 둘이 하나데이라는 페이스북에 둘이 하나데이라는 부부 토크쇼가 있어요. 예, 개그맨 오정초 씨하고 저희 그 대표 코치님이 하시는 곳인데 오시면 2만 원인데요. 선물도 많고요. 다과도 있고. 지난번에 이혼하기 직전에 오신 분 부부 실제 지난주 얘기인데 지난 5월 21일 날 이렇게 이혼하기 위해서 부인께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래 당신 원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그래서 왔는데 그 두 부부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급하게 회복하고 싶으시면 둘이 하나 돼 오시면 되고요. 좀 이제 시간을 두고 하시려면은 저는 남편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남편도 아내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다름이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아내하고 첫 번째 이혼하려고 했던 계기가 뭐냐면 치약 사건이에요. 저랑 똑같아요. 진짜? 치약. 진짜로? 치약을 말로만 듣던 치약? 네, 치약. 와, 그게 부부가요. 저는 밑에서부터 와이프는 대가리 짜거든요. 저희 아내는 중간에 짜고 뚜껑을 안 덮어요. 뚜껑 한다는 거, 그러니까 뚜껑 한다는 거 똑같은데 와이프는 머리부터 짜고 나는 밑에부터 짜고. 이게요. 소장이 아프다. 이게 뚜껑을 안 닫으면 말라붙잖아요. 안 나오니까 눈가 푹 나가는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치약 이게 뭐냐? 뚜껑 덮어야지 했더니 당신 덮으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다른 언니를 찾아봐야 되겠다. 뚜껑을 덮는. 근데 아내는 그 기억을 못해요. 기억 못하죠. 네. 전혀 뭐 자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내는 화장실 볼일 볼 때 문을 열고 개방형이거든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건 편집해 주시죠. 무서워하는구나. 저는 그 부분을 네.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요 틀리구나 그랬어요. 틀리구나. 틀리다 맞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 코치님이 이수경 회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명렬 씨 치약이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생각해 보니까 치약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속으로 아내는 또 바꾸면 되잖아. 아내가 더 중요하죠. 네, 우리가 남북 문제, 뭐 국제, 경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환율,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예, 치약을 중간부터 짰느니 뭐 먹었으면 컵을 담궈놔야지 화장실에 물을 내려니 앉아서 저는 양말 때문에 많이 혼났어요. 맞아요. 양말 뒤집어서 낸다고 자꾸. 네, 빨래통에 양말 넣어라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런 작은 것의 다름을 인정하니까요 보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구속했구나 내 기준에서. 남편은 네모인데 나는 동그라미 기준이 있으니 안 맞죠. 그 사이클에 못 들어가니까 남편은 너무 답답한 거야 배우자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쉽습니까?
내가 바뀌는 거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예, 눈꺼풀 아까 어렵다 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만 변화를 일단 인지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예요. 대부분 인지 못한 채로 이혼하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데 다른 오빠 찾아봐도 똑같아요. 그 오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래. 거긴 치약이 아니고 변기 똥 싸고 물 안 내리는 거야. 화장실이 아니라 집이 쓰레기통이죠. 맞아요. 그래서 또 똑같아요. 다른 오빠도 똑같아.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면 그게 귀여움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귀여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니 정말 정답이 왜냐면 네. 뭐 대통령 바뀌지만 늘 어려우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게 다 그러니까 보니까 둘이 하나 돼 요새요. 네. 예, 거기 오시면 단 한 방의 치료가 제가 가능한 분들이 거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 비율로 따질 수는 없는데요. 두 부부가 오면요, 저는 80% 치유가 단 한 번에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그 모임에 뭐 그 돈을 벌기 위한 모임이 아니거든요. 같이 오시면 좋겠고요. 시간을 또 같이 좀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도 같이 병행하면 정말 삶이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오종철 씨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참 대단한 친구예요. 왜요? 보통쇼부터 시작해서 참 돈 안 되는 거 잘해. 돈안 돼. 돈 안 되면 참 잘 벌리는 친구예요. 근데 참 멋지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 사시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인품이 보여. 오종철 씨 보면 되게 착해. 예, 그게 다 드러나요. 그게 열심히 네. 하시는 게.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 가만히.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딱 네. 말씀드리면은 저도 결혼 한 3년째쯤 저도 이혼할 뻔했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수채구멍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항상 2층에 일어나니까 와이프는 전형적인 부엉이, 나는 아침이요. 가면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이 왕창 있는 거야. 그럼 난 짜증. 일단 출근할 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결정타가 뭐였냐면 일요일 날 또 똑같이. 근데 핵심이 뭐였냐면 해도 잔소리해서 안 고쳐지니까 환장하겠는 내가 환장하겠는 내가 잘못됐나 그런 타이밍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어떤 성격이냐 저는 걸레질을 해도 무조건 물걸레질 그리고 장롱 밑에까지 닦고 저는 항상 정돈 내 방은 무조건 정돈 와이프 그러니까 저는 옷을 벗는 순간 걸어고 와이프는 그 자리에서 허물 벗듯이 흘러요 완전 반대 저희 아내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필름 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 물뱀이네. 저희는 방울뱀인데. 네, 허물 벗듯이 내가 맨날 치우고 아니 밖에 돈 벌고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게 뭐야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또 역시 교회 가려고 이제 미친 일하는 준비 때 또 머리카락 그 순간에 고민했죠 이걸 또 교회에 하고 이렇게 중요한 거 마음의 울림이 왔어요 진짜 이때 왔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거 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슬그머니 하는 척 안 하고 좀 이따가 아이 깨갖고 다른 저가 나 혹시 수채구멍에 머리카락 봤어? 그러니까 어머 잠깐만 그때 알겠지 안 보이는구나 안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잘못된 게 내 눈이 바보였구나 내 눈이 너무 예민했던 거야 보니까 가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지나치게 깔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처럼 살아보니까 이제 우리 집 걸레질 안 해요 옛날에 맨날 집에 가서 이거 머리지 미는데 지금은 그냥 대충 머리 편하고 먹고 사는 시장도 그러니까 내가 바보였어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었구나.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게 나도 편하더라고요. 예전에 강박관념이야 이게. 그러지 않으면 잠을 못 잤으니까. 저도 치약 뚜껑 안 덮어 이제.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지니까 아내가 치약 쓸 때 푹 나가니까요. 왜 안 덮었냐고. 당신이 안 덮으면 그때 놔둔 거라고. 그러니까 요즘 덮어요. 이게 같이 망가지는 거. 예, 괜찮습니다. 같이 망가지는. 그러니까요. 그 화평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웃기게 말씀드리는 거지 본인이 변한 거죠, 그죠? 본인이 맞춰주는 거지 이렇게. 아니 왜냐면 이제 보니까 이거거든요. 바꿀 수 없는 건 내가 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꿔지도 않은 거 같고 막 어떻게 해야 나만 괴로우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제가 하니까 결국은 또 와이프들이 바뀌어요 진짜로 같이. 내가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날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해 안 하면 막 푸시하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냐면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 틀린 게 다른 거니까 똑같은 입장에 있어야 되니까 결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아유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저도 저도 나름 이렇게 공감이 되게 많이 돼요. 거의 뭐 저는 다 져주고 사니까 그냥 지고 살면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 문제는 없다고. 그래서 맨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시잖아요. 농담입니다. 절대로. 아니 내가 개코선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집사람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삼식이거든요. 삼식이. 집이 가까워요 학원에. 아침 먹고 왔다 뽀로 점심 먹고 오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좀 멀리 좀 이사를 가자고. 집이 편해. 그냥 집에서. 예. 하여튼 되게 싫어할 거야, 그죠? 음식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네. 아내가 여름에 음식을 되게 힘들어요, 그죠? 네, 땀도 나고. 근데 아내는 음식이 조금 입맛에 좀 안 네. 맞긴 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음식을 하면 이 얼굴이 나타나요. 아.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마는데 그 아내 저한테 소식가라고 항상 그랬거든요. 맛이 없어서 소식가가 되는
어느 순간 별로 살도 안 찌시고. 장모님이 음식을 만들어서 너무 잘 먹으니까 제가 두 그릇 먹었어요. 그때 아내가 소식가가 아니네. 제가 당시 음식이 좀 그랬다고. 우리 누구죠? 백주부. 네, 백종무님인가요? 레시피통에 아내가 만든 게 콩불하고 순두부 여기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걸 레시피를 통해 만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제가 대식가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내한테 제가 보니까 칭찬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도 너무 맛있다고 고생했다고. 왜냐면 그 만든 과정을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설거지는 당연합니다. 주부습진도 있는데요. 설거지는 당연한데 남자분들이 칭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맛이 있든 없든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그 과정에 칭찬을 하면요 또 돌아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탁구처럼 주거니 받거니인데 받으려고만 해요. 그게 문제가 있죠. 당연한 거로 생각하죠. 밥을 집사람이 차려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예, 고맙다고 좀 해야 되는데. 예, 저도 아침밥을 잘 얻어먹고 나오는데 꼭 얘기하거든요. 결혼 지금 19년 차인데 결혼 19년 됐는데도 아침밥을 차려주는 여자가 어딨어? 고마워! 그래 또 차려줘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일찍 나가는 날 일부러 그래. 잘하고 내가 차려먹고 나가겠다고. 그런데도 일어나서 차려주면 되게 고맙죠. 예. 저 발 뒤꿈치 들고 나왔습니다. 저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뭔 소리? 와이프가 저녁 내가 갔고. 그랬구나. 이거. 자, 또 질문 또 받겠습니다. 얘기하면서 궁금하시면. 저희가 재테크 책이에요, 사실은. 재테크 얘기를 하려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정서테크가 또. 그러니까, 행복테크. 보이는 통장도 이렇게 돈과 관련된 건데요. 네네네. 우리가 가정 행복도 보이지 않는 통장이에요. 아이들한테 경제 훈련시키는 것도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대부분 돈 중심인데 돈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자녀들 간의 다툼도 있잖아요. 네. 가문을 세우려면은 다시 보이는 통장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지혜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네. 대부분 돈의 중심, 세금 줄이고 돈 불리고 부동산 어떻게 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통장의 얘기가 없어요. 대부분의 책들이 어떤 짜집기한 내용이거나 또 어제 들어본 듯한. 근데 삶에 적용했을 때는 감동은 없고 그냥 돈 중심의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정말 이런 보이지 않는 통장, 재무적인 거 아니 비재무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이끕니다. 행복해야 돈을 버는 것이고 네. 그게 사람이 사는 이유고 그게 인생이 삶이 변화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된 건 아니었죠. 맞습니다. 그 남자들이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돈이 있고 좀 시간이 남으면 딴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홈쇼핑 얘기 좀 해드리면 홈쇼핑에서 방송할 때 그때는 이제 미국 그 크루즈가 유명하지 않는데 알래스카 크루즈가 끝내준대요. 그게 덤핑으로 좀 나왔어요. 299만 원에 그게 한 400만 원짜리거든요. 알래스카 크루즈가 299만 원 대박이 뭐죠? 그때 10박 11일인가 하여튼 되게 장기간이었는데 그것도 그 배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다 해갖고 막 다 팔렸어요. 매진이 됐어. 우와 대박 났다. 또 하자. 근데 일주일 있다가 이제 편성을 잡았는데요. 편성이 취소됐어요. 왜 그랬더니 절반이 부족 격자라는 거예요. 절반이. 크루즈 신청자 절반이 취소가 아니라. 왜요? 그랬더니 그게 부부 동반이잖아요. 대부분. 남편은 비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와이프가 아니에요. 그 비자가 안 나옵니다. 부부가 아니네. 예, 애인이네. 애인. 예, 애인이었던 거예요. 그 절반이. 그리고 조사를 해봤어.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업군 중에서 제일 많은 직업군이 그 취소된 사람 직업군이 그 부동산 임대, 건물주, 예, 건물주들인 거예요. 야 충격이네. 예, 요즘 그거 아세요? 그 고등학생들 JTBC 뉴스에서 깜짝 놀랐는데 고등학생 대상으로 장래 꿈 희망을 적으라 그랬더니 1위가 공무원 나왔고요. 2위가 건물주 나왔습니다. 건물주. 고등학생들의 꿈이 건물주래요. 이게 애들 꿈이냐고 부모들이 이렇게 주입을 시킨 거죠. 너 공무원 돼야 돼. 그리고 맨날 얘기했겠죠. 우리는 언제 빌딩 사서 임대업해? 뭐 이거 임대업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돈 있고 사실 좀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그 정도 버느라고 고생하셨지만 그랬을 때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저는 보이지 않는 통장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외로운 부자, 네, 그러니까. 고독한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하면 더 좋고요.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요. 결혼하고 나서 출가한 자녀들이 잘 방문을 안 해요. 그런 이유는 부모 탓인데 2014년도에 그래 우리 임병장 사건이 있었죠. 총기 난사 사건 있을 때 다들 스마트폰이에요. 요즘 식당 가면 애들 스마트폰 줘요. 우리 애들은 뭐 천재라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뱃속에서 스마트폰 다운로드 받는 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뇌를 이게 이 후두엽이 발달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네. 이제 판단이 총이 내려오면 시각. 쏴야 되는 거야. 시각적인 시각적으로. 정보만 발달. 전두엽이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데 총 남이 괴롭히니까 쏴버리는 거죠. 제대 3개월 남은 임병장이 왜 총기를 난사했을까?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 순간이 왕따니까.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뒤에 이런 일이 총을 난사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있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 스마트폰 기기의 충격적인 문제점인데요. 제가 스마트폰 사용 금지하자는 그 운동본부 회장입니다. 회원은 저 혼자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담아놨는데요. 그게 사실 아버지들이 변화돼야 된다. 스마트폰 놓고 좀 꺼두세요. 그리고 저희 집 TV가 없어요. TV 없으면 책 읽게 돼 있어요. 책 읽으면 읽은 책에 대해서 독후감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게 돼 있고요. TV를 보면 전부 이렇게 앞만 보잖아요. 그러면서 남자분들은 누워있고 그리고 좀 이쁜 여자가 안 나오면 또 이거 방송을 돌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홈쇼핑도 항상 예쁜 여자가 나오고. 아빠들이 아빠가 먼저 이 가정을 경영하듯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회사 경영주들은 누가 이 직원이 그만두면 회사에 존폐가 걸린 문제라면 어떻게든 근무할 수 있도록 뭐 연봉을 높인다든지 설득을 할 거예요. 퇴사를 못하게. 그럼 우리 가정 경영자는 남자인 아빠가 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부도를 낸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만합시다. 대화를 안 한다면 원인이 지금 불거진 건데요. 우리 아이들 그걸 보고 있어요. 얘기는 안 하지만 아이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죠.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충격적인 듣고 겁니다.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에 아이들이 이혼할 확률이 높은 게 다 교육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대화 없으면 아이들도 그렇게 대화 없는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혼율이 높은데 우리 가장인 아빠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너무 돈 중심에서 저는 돌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얘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가 말씀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게 고생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사람이 그래요. 참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인정한다고. 잘은 못하는데 아버지로서 노력하는 모습. 그러니까 김명렬님도 사실 원래 잘하신 게 아니라 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우리 남편들도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계기가 없어서 그런데 이 책을 좀 보셔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주 묵묵히 웃으면서 미소 띄면서 보고 계시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인상은 선생님 같으세요. 저는 법인들이 좀 종합금융 컨설턴트 그러시군요. 대표입니다. 예. 수학의 날부터 강의하시는 데도 한번 갔고. 저기 아셨군요. 예. 오늘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또 책 내셨다 하길래 같이 한번 소개받고 왔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소감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는 이렇게 금융 자산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을 봐서는 좀 이렇게 이 재테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재테크를 하면서도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영업만을 생각하고 권유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떤 뭐라 그럴까 인간의 어떤 뭐 근간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그 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소홀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영업 뭐 봉을 한다든지 뭐 펀드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중간에 가서 또 이렇게 해악으로 연결되고 결국은 좋은 어떤 만남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게 참 좋지 않은 이런 그 관계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 저희한테는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아마 이 먼저도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김명렬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책도 또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읽어보고 많이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소감을 말씀해 주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붙여서 제가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영업 노하우인데 그죠? 네. 그
대부분의 그 금융회사들이 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을 우리가 장독대 파서 땅에 묻어둘 수는 없어요. 제가 약탈적 금융사회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권유를 해서 하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누가 펀드하라고 하고 뭐 보험을 이렇게 가입해야 된다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변액보험도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세상에 나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여기서 멀리 영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까운 수원에, 서울이잖아요. 수원에 가는데 누군가가 비행기를 타라고 권유하면 맞지 않는 교통수단이죠. 멀리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빨리 가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그런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 권유자의 얘기만 듣고 가입하다 보니까 다 좋은 것만 얘기하죠. 누가 단점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만 또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손해는 어떻게 보냐. 본인만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분명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분명히 단점과 장점을 물어야 되는 대부분 장점 중심을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또 쓸 수 있는 시간들은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저는 금융을 다루는 분들이 먼저 이 땅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금융 소비자인 고객도 정말 이 금융 상품에 대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추천해 주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고 내 정말 지출을 먼저 줄이는 것이 먼저지 불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더 쉽다. 왜냐하면 요즘에 100만 원 적금 들면 연간 1년에 1200 정도 적금을 들면 요즘 이자가 연간 8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맞아요. 월 한 얼마입니까? 7천, 6천 원, 7천 원 정도 네. 되죠. 100만 원 적금하는 게 쉽습니까? 한 달에 10,000원 줄이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재테크는 지출 줄이는 게 첫 번째인데요. 대부분 지출 줄이는 거 생각 않고 불리는 거 먼저 생각하다 그러네요. 보니까 예. 뭐 쉽지 않죠. 그래서 금융 설계사 금융에 일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 땅에 바로 서는 거. 내 삶에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돈 얘기보다는 정말 돈이 없어도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정말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 그러려면 아빠가 먼저 변해야 되고 아빠가 바뀌면 가정은 바뀔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바뀌게 되면 아이들 따라오고요. 명문 가문이 별게 아닌 거죠. 어렵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진행이 되면 변화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어차피 우리 세상을 떠나는데요. 밥만 먹고 또 돈 벌다 갈 인생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손을 내민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데 말을 못하니까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표현 많이 하고요. 살아있을 때 정말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되고요. 살아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세상 떠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돈 때문에 정말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돈을 노예로 다스리는 우리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때가 있거든요. 지금부터예요. 더 늦기 전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이제 클로징 멘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유태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요.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정통 유태인, 다 유태인이 모두 그런 건 아니고 정통 유태인들은요, 결혼하게 되면 1년 동안 남편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규칙이에요. 남편은 뭐 하냐면 교회 가서, 유태인 교회 가서 아빠 교육을 받습니다. 이 재테크 교육과 부모 교육, 코란 교육부터 해서 쫙, 코란이 맞지? 코란이 아니죠, 거기는. 그거 뭐죠? 하여튼 그 경전 교육을 받습니다. 토라요. 토라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나면 아이 교육을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동시에 시키는데 토요일 날 꼭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또 공부를 같이 해요. 그 자기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그룹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아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와닿았어요. 야, 그래서 유태인이 잘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우리 전통적인 유교 교육도 보더라도 아버지 역할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바뀌신 분이고 저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 정사님도 바뀌신 분이에요? 사후 체험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세 남자가 얘기를 해서 아마 더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보이는 통장, 보이지 않는 통장은 책만으로도 많이 변화할 수 있지만 더 바라는 부분은 김영렬 님도 강의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더 많은 곳에서 이 얘기를 좀 해주셔서 이 땅의 남자들이 좀 바뀌는 그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인 좀 한 말씀 하시죠. 예. 사후 체험밖에 생각 안 나요. 굉장히 강력했나 봐요. 아니 왜냐면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면 제가 나이가 4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40년 마이크가 저기 있는데. 아니 괜찮아요. 요 위에도 마이크가 있어. 20년 전이었었으면 네. 제가 40 이런 나이로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46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 중년인데 그러니까 참 가치관이 이제부터 예. 뭔가 애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 이 내용들이 정말 공감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냥 살아왔으면. 근데 이제는 가정의 소중함이랄지. 근데 이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 위에 먼저 사신 선배들도 보이고 또 후배들도 보이고 또 내 또 역할이 있고 재밌는 게 뭐냐면 가장으로서 역할도 있고 밖에는 선배 역할도 있고 직장에서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때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정신을.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아만 제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빡시게 살 거예요, 남자들이.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정표. 왜냐면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걸 항상 투쟁하고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결국 또 집에 와서 위안을 받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굉장히 잘 정리된 내용이 아니에요. 읽어보면서 제가 또 아까 4,5,600그 진짜 제가 할 거예요, 지금. 저렴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도 4,5,600 갔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나는 그때 들어가면 무슨 생각할까. 그러니까 왜냐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험회사 입사하면 유언장 쓰고 그런 거 해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아까 말한 장송국 들리고 저승사자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오늘 크로징은 4,5,7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아유 잠깐 답변하셨나 보네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좀- 듣다 보니까 네. 저도 책을 안 읽어서 처음에 예. 좀 질문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네. 이제 계속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땐 전문가분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젊은 세대들은 M4 세대라고 그래서 돈을 모으기가 되게 막막해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일단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었던 거 보이지 않는 통장으로부터 이렇게 그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던 건데 저희들 정말로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노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0만 원씩 모아도 1년에 1,200만 원이고 집값을 모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 비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냥 에라 모르겠다 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 사실은 인종 체험을 한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바뀌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재수없다 혹시- 그래요. 맞아요. 네, 게다가 저희가 뭔가 저희 부모님 세대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 쉽지 보니까 않죠. 사실 저희 젊은 세대에게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뭐 좀 방법이라던가 뭐 좋은 같은 질문입니다. 건좀 예, 어떤 게 있으실지 네네. 막막해서 예. 미혼이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부자 될 확률이 아주 높으세요. 네. 핵심 포인트를 물어보셨는데 어. 사실 살아가면 돈이 필요하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요즘에 취업도 어렵거니와 취업이 안 되니까 뭘 포기합니까? 결혼 포기하죠. 결혼 포기하니까 애를 못 낳아. 출산 포기하죠. 그다음 또 뭡니까? 또 집을 못 사죠. 그죠? 또 집도 못 사고 노후까지 포기하는. 예, 5% 세대라고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은행 금리도 어떻습니까? 예, 1.5%면 72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금리를 계산할 때 71을 1.5로 나누면 48년 나와요. 그러니까 1억을 모아서 1억을 투자해서 2억 되는데 48년 걸리는 거죠. 2배 되는데. 그러니까 저축하기는 힘든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은행도 아니고 장독대에 묻어두는 것도 더 아니고 그죠? 네. 투자를 하자니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있어. 자, 이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럼 원유에 투자해야 되는가? 금을 사야 되나?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뭐죠? 개돈? 뭐 좀 사모펀드? 뭐 유사수신? 투자 대상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려요. 투자의 시대긴 한데 내가 정말 이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원금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펀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내가 투자에 대한 불안하고 하다 보면 이 공격적인 주식형보다는 채권형도 있고 채권 혼합형 펀드도 있어요. 요즘 은행금리 1.5, 1.6이잖아요. 채권형 펀드가요. 1년 수익률이 3에서 4% 내는 펀드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얘기만 듣고 선뜻하기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니까 위험하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움직여요. 은행에 넣자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게 쓰거든요. 어차피 갖고 있으면 잃어버리고 저축하자니 원금 손실이고 그러니 그냥 쓰자는 거죠. 쓰면서 은혜 받죠. 은혜 받지. 사람 좋아하지. 사람들이. 근데 여성분의 가장 큰 보험은요. 사실 좋은 부자 남편을 만나면 돼. 근데 그게 정말 나쁜 보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예, 부모님한테 돈만 물려받은. 너무 돈해서 돈의 중심인 남자,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대부분의 돈이 있으면 얘기 들어보면 그 돈 못 지킵니다. 부모님한테 도움 물려받은 돈이 있는 분들은 우리 많이 보잖아요. 보다는 사람의 그 중심, 사람 속에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구미호인데, 그러니까 구미호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 아닌데 구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보이는 통장이 무엇인지 돈을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죠. 낮은 물에 수영을 해본 분이 깊은 물에 수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물에 들어갔다 죽을 뻔한 분들은 물에 근처도 안 가요. 그러니까 투자도 한 발짝씩 한번 들여놓고 보세요. 10,000원씩 투자해서 다 손해봐도 내 인생에 10,000원 때문에 힘들어할 일은 없죠. 경험을 해봐야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깊은 물에, 조금 더 깊은 물에. 바닷물의 수영은 되게 어렵습니다. 음파가 안 돼. 음에도 파도가 들어오고 파에도 들어오거든요. 진짜 투자는 그 파도를 너울을 타는 겁니다. 몸을 맡기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첫 발을 조금씩 돈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책 보시면 스타트가 되실 거예요.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저도 나름 뭐 금융에서 강의를 하는데, 야 진짜 잘 됐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돈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소통에 되게 중요한 점, 그 다음에 결혼을 전 일찍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저는 일찍 해서, 적극, 네. 일찍 해서 정말 좋아요. 똘똘한 남편 만나서 같이 하는 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배운 게 있는데, KT에 투자하시면 주식은 안 망하는 회사거든요. 찍어드립니다. 잘 올라가진 않는데 꾸준히 그래서 살았잖아요, KT. 그래서 KT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작은 돈이라도 이제 곧 없어지잖아요. 복리가 되는 연금 보험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좀 가입해 놓으시면 조금이라도 나중에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거 괜찮아요. 복리는 이 굴러가는데 엄청나게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안전하니까 이쪽에 주식도 하시고, 그다음에 펀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 나가시면서 배워 나가는 그런 투자가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그 나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뭐 도움 줄 게 있으십니까? 또 전문가. 아니 결혼 빨리 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인생에 필요한 몽둥이 찜질이니까 빨리. 정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요. 아까 말했어요. 암 걸려야 사람 바뀌듯이 결혼한 사람 바뀌어요. 진짜요. 제가 어저께 주식 방송에 주식 관련된 팟캐스트 얘기했는데, 결혼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면 주식은 몰빵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결혼은 몰빵할 수밖에 없어. 한 배우자한테. 그러니까 자식도 한 명 나면 안 돼. 몰빵하니까. 네. 근데 그래서 부산 투자하는 거예요. 유대인 얘기하셨는데, 맞아. 이 포트폴리오 분산이 왜 나온 거예요? 스토리가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왜 유대인이냐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거긴 모계사인데. 맞아요, 모계사. 왜 모계사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되게 슬픈 스토리인데 2000년 동안 영토 없이 다녔잖아요. 하도 강간을 당하니까 누구 씨앗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모계사예요, 유대인들이. 누구 씨앗인지 모르니까. 무슨 별난 만나면 쟤네들이 독 풀어서 죽이고 뭐 확 여자들 막 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인 건데, 아무튼. 유대인 왜 포트폴리오가 나온 거냐면, 그래서 아빠 교육을 시키는 아니 거야. 내가 귀족인데 내가 돈을 유대인한테 빌렸어. 근데 이게 돈 갚기 싫어. 그러면 이제 우물에 독 타고, 야 유대인이야 한 거야. 죽여버리거든 맨날. 그러니까 유대인들 항상 재산을 30%는 부동산, 30%는 채권, 30%는 귀금속 들고 타게 되니까. 포트폴리오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빵은 위험한 건데, 결혼은 몰빵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말씀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항상 늘 힘드니까 이 남자 고르지 말고 대충 봐서 빨리 결혼해. 내가 바뀌면 돼 보니까. 결론이가 내가 바뀌면 돼. 맞아요. 네. 농담은 아니고 잘 모르시고 선택이 잘못됐더라도 그냥 포기하시고 맞추고 사시면 된다. 마무리가 개콘으로 끝나지. 그 안에는 진리가 있다. 이 책을 봐라, 이 책을 봐라. 지금 9시에 제가 끝날 약속을 해서 저는 시간 강박증이 있어요.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59분이네요. 와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는 사인 받으시고요.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오늘 나눴던 얘기들 좀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법은요. 우리 질문해 주신 분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소감 말씀해 주셔서.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SNCM 사인 받
여러분도 혹시 사극에서 대감마님이 부인한테 반말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부부간에 유교 문화는 부부유별이라고 무조건 존댓말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일제시대 문화가 들어오면서 바뀐 거예요. 일본에서는 남자는 무조건 여자한테 하대하게 돼 있어요. 일본 말은 남자가 쓰는 말이 있고 여자가 쓰는 말이 따로 있어갖고 어린 아이도 할머니한테 하대하게 돼 있다. 말체가 틀려요. 이게 들어오면서 잘 바뀐 거예요. 이게. 원래는 결혼하면 무조건 서로 존댓말 쓰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평상시에 존댓말 쓰다가 싸울 때는 반말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럼 반말 쓰는 집안은 싸울 때 욕하는 거 보니까. 순서가. 감정이 격렬해지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반말이 나오면 서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딱 멈추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까 들싸워. 그리고 처음에 존댓말 좀 어색했는데 훨씬 저희가 존댓말 쓰니까 애도 존댓말 써요. 지금 6살짜리 애가 존댓말 항상 써요. 부모가 이렇게 쓰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존댓말을 하니까 얘도 분명히 신랑을 구하면 그런 남자를 찾게 되었고요. 분명히. 이게 보니까 가정의 교육의 이제 이게 일본 사무라이 문화가 잘못 들어오면서 여자는 이 집안은 일본 무사문화에서는 여자가 이 하녀의 위치였어요. 하녀의 위치. 조금 수발을 들어야 되고 이런. 네. 잘 되는 집안은 신앙이 있습니다. 안 되는 집안은 또 자죠. 일요일 날 아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요일 날 아침에 법당이든 교회든 자발적으로 그 시간에 간 사람들은 그래도 건전한 사람들이 모여요. 일요일 날. 그리고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이 무슨 얘기,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족이 같이 가면 저절로 외식하게 돼 있고 대화가 일어나요. 이 이벤트가 생기는데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IMF 때도 신앙 있는 집안은 이혼율이 줄었고 전 세계적으로 한다고 무슨 금융위기가 터지면 신앙 있는 집안은 이혼율이나 파산율이 확실히 떨어져요. 이게. 가족을 묶는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가치관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되게 신앙이 없으면 일요일 아침이 그냥 뭐 이렇게 됩니다. 되게. 이게 신앙이 있으려면 부지런해져야 되거든요. 일요일 아침이. 그렇다는 것이죠. 잘 되는 집안은 서로도, 그러니까 너일 내일이 없게 돼요. 왜냐, 의사소통을 통해서 끊임없는 교류를 하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니까 니일 내일이 없게 되죠. 설거지도 도와주고 아빠가 힘드니까 저도 좀 도와주자. 그러나 파편화되어 있으면 각자가 분리되죠. 이건 네 일이야. 이건 네 일이야.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화평이 또 깨지죠. 이게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거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잘 되는 집안은 돈을 공부해. 이 유태인에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던 유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태인들이 세계 최고의 경제 민족인 이유는 한 살 때부터 돈 가르쳐요. 돈이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재밌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실전 지식이 돈에 관련된 지식과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인데 이것을 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하면서 배우면 늦어요. 이거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원래는. 돈에 대한 교육과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 어떻게 사람을 상대하고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대개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고 있죠. 이렇게. 다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 저희도 집에 가면 웬만하면 스마트폰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로 잘 되는 집안은 돈을 공부하더라. 왜냐? 돈이 가장 핵심 주제가 돼야 되거든요. 이혼하는 부부의 거의 대부분은요. 돈 문제예요. 사실은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 틀리거나. 돈은 지출은 항상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면 굉장히 싸울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와이프하고 저하고도 결혼해서 돈에 대한 가치관 코드 맞추는데 거의 2, 3년 걸렸어요. 나는 써야 되는데 여기 쓰면 안 된다고. 야, 이 사람 써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쓰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좀 된장녀 아니야? 이 사람 좀 바보 아니야? 대표적인 게 수박을 먹으면 난 수박 다 먹거든. 다. 빨간 거 하나도 없이. 와이프는 앞에만 먹고 그럼 내가 정신 나갔구나. 편하게 살았구나. 근데 와이프가 한마디 해서 쇼킹하겠어요. 아니 돈 주고 왜 맛대가리도 없는 걸 먹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러네. 아니 무슨 내가 인간 무슨 비료도 아니고 무슨 뭐 와이프가 한마디 했어. 오빠 아니 왜 돈 주고 사 먹는데 맛대가리까지 먹고 있어.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먹고 그래 이거. 근데 이걸 얘기 안 했으면 난 계속 그 사람을 비하했겠죠. 저거 지금 철도 없는 행동이야. 와이프가 바보 아니야 이거. 이거 이런 거예요 이거. 예. 자 마지막은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은 잘 되는 집안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카페가 있으면 그 집은 그 동네 잘 사는 집이에요. 퇴근길에 소뚜껑 이런 거 있고 이랬으면 못 사는 집이에요. 잘 사는 동네 사셔야 돼 제가 정말. 그래서 젊은 부부들하는 월세는 살아니 더러 좋은 동네 살아. 왜냐하면은 왜 맹자가 자식 교육 때문에 3번이나 이사를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2006년도였나? 제가 어느 고객 방문하는데 아침에는 저기 노원구에 있는 어느 3익 아파트였나 그랬어요. 딱 갔더니 엘리베이터에 뭐가 덕지덕지 다 붙어있는데 족발, 보쌈, 순대 퇴근하고 배고픈데 딱 보고 사 먹고 늦게 자는 거야. 그거 먹고. 그럼 또 늦잠 자고. 그죠? 근데 그날 오후에는 압구정동에 현대백화점이었어요. 이게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인데 엘리베이터 깨끗하고 위에 LED TV에 뭐라고 적혀? LED TV에 뭐가 나와? 유태인의 막 탈무드 문구가 막 나오는 거야. 아니 여기 사는 것도 부족한데 맨날 엘리베이터에서 저걸 잡고 있어. 그래서 잘 사는 거야. 이게. 왜냐 우리는 끊임없이 집에 돌아가고 오고 할 때 거기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정리해 말씀드리면 명문과 열가지 비결은 이렇게 쭉 이어진 이제 돈 들어가는 거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작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가정에서의 어떤 제일 이 보이지 않는 통장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걸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강하게. 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보이지 않는 통장을 채우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네.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통장이 깨지면 보이는 통장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바른 가정에 올바른 사람을 키우고 올바른 사람이 결국 잘 살게 돼 있어요. 결국은. 네. 왜냐면 남 해코지하고 막 그러면 결국 한 방에 훅 가는 거지 요새 많이 보시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올바른 가정에 올바른 사람을 키우고 올바른 사람이 잘 살게 되더라. 그리고 사람 이게 이제 순 우리말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사랑하면서 겪는 모든 일이 삶이 이게 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순 우리말인데 사람이나 사랑이나 삶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랑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사랑하니까 애가 태어나죠. 생명이 태어나죠. 왜 우리가 죽음이 들어온지 아세요? 사랑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할 게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해요. 진짜. 이 세상에 나조차 나 스스로에 대한 사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사랑하는 게 없어. 그럼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고통스럽고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랑하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사람이 사랑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벌어진 일을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이거더라는 것이죠. 사랑. 그래서 저작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끼게 되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숭배하고 좀 다릅니다. 돈을 사랑해야 아끼게 되고 제일 올바로 이해해서 내가 내 인생, 내 삶을 유용하게 하는 최고의 도구로 탈바꿈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보이지 않는 통장, 보이는 통장이 저자 김명렬 우리 소장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 가족 사랑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통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 그 소비자분들께서는 한 권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될 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명쾌하게 강의를 해주셨어요.